안녕하세요. 예. 식사하셨어요? 어제 닭 드셨어요? 어제 초복인데 개 드셨나 보다 그러면 닭이나 개든 뭐 하나 드셨어야 될 텐데. 자, 오늘 나갈 차례가 60페이지 82번 나갈 차례죠. 예, 경계에 나갈 차례, 경계 간단히 정리한 다음에 보도록 하죠. 경계라는 것은 저희가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경계는 경계점을 연결하면 경계가 되는데 경계점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나요? 경계점이 종류 두 개 있다고 배웠죠. 하나는 선에 굴곡점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좌표가 있더라. 이 두 가지를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지는데 경계 정하는 원칙은 네 가지 원칙이 있다고 아마 배운 게 있을 텐데 따져보자고요. 경계는 누가 정하느냐? 국가만 정하기 때문에 경계 국정주의가 적용이 되고 경계는 항상 직선 연결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쳐다보고 웃어 자꾸. 자, 남자 좋아하면 큰일 나요, 남자가. 자, 경계는 항상 직선으로 표시하는 것이 경계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고 경계는 양필지를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 없다 보니까 경계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축척이 다른 경우 두 개의 도면 나와 있는 경우 축척 큰 걸 따라가기 때문에 축척 종대 원칙을 따라가서 그 네 가지 원칙이 경계 정한 원칙이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뭐 제목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상에 구조물이 된 경우 경계 정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경우는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을 경우는 고조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 경계로 한다 배운 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높낮이 고조가 있는 경우는 경사면의 상단부 하단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나 하천 등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는 절토지의 경우는 상단부 경계가 될 것이고 네 번째 해면이나 수면에 인접하게 되면 물이 꽉 차 있는 만조일대 경계를 따지는 것이 기준이 되며 다섯 번째의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가는 것이 경계의 기준이다라고 배운 게 있습니다. 여기 기본 원칙인 반면에 이 세 가지의 경우는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이 세 가지와 다르게 정할 수도 일단 단서가 따라 붙습니다. 이 세 가지만 달리 정할 수 있지만 나머지 두 개는 달리 정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인 모양새의 경우는 경계가 높낮이가 없으면 경계가 어디래요? 중앙이죠? 그럼 이제 5번 땅, 6번 땅 경계가 여기일 경우에 담장을 쌓게 되면 담장 설치 비용은 양쪽이 반반 부담하게 돼 있죠? 반반 부담해서 경계를 담장을 쌓은 경우에 이 담장의 소유권은 공유가 되면서 경계가 가운데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반대로 5번 땅 소유자가 담장 쌓자고 주장하니까 6번 땅 소유자가 하는 말이 난 담장 쌓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까 쌓고 싶으면 네 땅에 네 돈 내고 네가 싸래요. 뭐라고요? 네 땅이 아니라 네 땅에 네 돈 내고 네가 싸래요.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서 5번 토지 소유 담장을 여기 쌓게 되면 자기 땅에 자기 돈도 자기가 쌓지요. 여기까지 가운데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경계가 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소유권이 단독 소유다 보니까 이 소유권 다른 경우에 이렇게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 될 것이고 또 공부할 경우에 마찬가지고 고조가 있는 경우도 높낮이 있는 경우도 경계가 어디예요? 하단부죠. 경계를 여기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인데 문제는 밑에 땅 주인이 땅을 많이 살라고 여기다 옹벽을 쳐버립니다. 옹벽은 몇 미터인가요? 건축법상 옹벽 몇 글자? 담장 두 글자 2m. 2m 옹벽을 쌓게 되면 땅 요만큼 더 쓸 수 있지 않나요? 다녀보시면 옹벽 친 경우 있거든요. 땅을 더 쓸 수 있는 경우, 이 경우 경계는 여기가 아니라 일로 가버리기 때문에 경계 바뀔 수 있는 것이 내용이므로 반드시 세 개 보고 경계 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소유자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는 없어요. 또 일반적으로 산이 있는 경우에 산을 이렇게 해서 깎아가지고 도로 만들게 되면은 산을 깎아서 절토지가 들어왔죠. 그럼 경계는 어디로 가야 되고 상담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여러분 산이 애초에 멋있는 절벽이 있는 이런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산인데 도를 여기다 뚫겠대요. 도를 뚫었다고 이 땅까지 뺏어가면 너무 억울하니까 이때는 여기가 경계가 되기 때문에
산을 깎은 데는 상단부가 되겠지만 자연적인 절개지는 하단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반드시 요 세 가지는 요걸로 정하는 건 아니고 달리 정할 수도 이 단서가 붙어서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자꾸 이 말이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유자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은 지우개가 다 저기가 있네. 그 다음에 요게 또 작년에 기출을 했고 또 출제할 부분은 이제 올해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또 추가된 장부가 지상 경계점 등록번호 장부가 나오는데 지적소관청 입장에서는 이제 토지 이동에 따라서 경계를 새로 정하게 되면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할 사항이 5개가 있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7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놓으시는데 토지의 소재를 기재하게 되고 지번을 기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좌표가 나옵니다.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만 좌표 등록할 것이고 그 다음에 경계점에 설명도하고 경계점에 사진 파일 등록하도록 요 5가지가 등록되어 있다가 2개가 추가가 되면서 작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출제를 안 했습니다. 4개도 올해 내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는 공부상 지목하고 그 다음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이 다른 경우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부상 지목, 실제 토지 이용 지목을 등록하도록 법이 개정이 돼서 추가가 됐고요. 실제 토지 이용 지목 등록하도록 추가가 됐고 네, 경계점 표지에 종류하고 경계점에 위치 등록하도록 법이 추가가 되어서 이제 등록선 7개로 늘어났으니까 여기 잘 봐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나오는 부분이 이제 건물이 있는 땅 분할하게 되면 건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없지만 건축물을 권리게 분할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법원에 확정 판결 받은 경우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분할하는 경우도 가능한데 공공사업은 지목이 8개 있다고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우실까? 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에서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시작. 자꾸 외쳐야 돼요. 도하, 제구, 유수, 학철 이거 3번 써먹으니까 4번 써먹어요. 그러니까 외워놓으시면 뒤에 가서 편하니까 도하, 제구, 유수, 학철에서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예요. 수도용지, 학교용지, 철도용지로 된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는 건물 물려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가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지역 경계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려도 무방하고 마지막이 도시, 군, 관리, 기획선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도 건물 물리기 분할할 수 있다 해서 이 4가지가 시험에 출제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20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 3번 나왔고 얘가 22회 나왔고 25회 나왔으니까 대충 어디서 나올지 감 잡겠죠? 이제 알아서 하세요. 몰라 이제. 82번 보게 되면 다음 중 현행 지적에 관한 법률상 경계 설정 등록에 관한 기본 원칙과 관계가 없는 것을 물어봤는데 1번 영속성의 원칙이란 말은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이건 경계랑은 관계가 없고 지목 정할 때 원칙이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경계 직선주의 적용을 했고 경계 국정주의 적용을 했으며 불가분 원칙 적용을 했고 축척 종대 원칙까지 적용을 해서 영속성의 원칙은 지목 정할 때 원칙이니까 1번은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83번의 경우는 법원의 토지 경계 확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계 의미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경계란 것은 대법원 판례가 주장하기를 경계는 누가 정했나요? 국가가 정했나요? 개인이 정했나요? 경계 정한 것은 국정주의 국가가 정했죠? 국가가 정해주다 보니까 국가가 인증한 공적으로 인증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이 경계다가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거기 맞는 말만 보실 텐데 정답은 5번이 답이 되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의 구분선 이게 바로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경계입니다. 경계가 공적으로 인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가 정해주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주다 보니까 공적으로 인증된 필지와 필지 구분선이 경계다가 대법원 판례니까 오른쪽에 한번 살짝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84번 안 보셔도 돼요. 이건 안 나오니까. 그럼 넘어가서 85번 측량 수로주삼이 지정하는 법령상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이거 작년 기출 문제인데 단서 안에 뭐라고 써있나요? 단 지상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요거를 빼야지만 더 이상 이견이 안 닿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 말 없어지다 보니 요거를 빼고 풀란 얘기입니다. 요대로 풀란 얘기예요. 보너스 문제였었는데 기역번이 연접되는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중에 바깥쪽 면이 아니라 차이가 없으면 중앙이 돼야 되죠. 틀렸고 니은번 연접되는 토지 사이에 토지 간의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는 그 구조물 등의 상단부가 아니라 하단부가 돼야 되고 디귿번이 도로, 구호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면의 하단부, 절토진 상단부가 돼야 될 것이고 1번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는 최대 만조위 또는 최대 만수위가 되는 선, 요거는 맞았네요. 미음번이 공유수면 매립지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바깥쪽 어깨 부분 맞는 말이어서 맞는 것은 리을번, 미음번 두 개가 정답이 됩니다. 아유 하나만 더 나와라 이런 문제. 그죠? 자, 네, 86번 측량 수로주삼이 지정하는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 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물어봤는데 건물에 걸리는 경우 몇 개 있다고 떠들었나요? 이쪽에서 4개 있죠. 확정 판결이 있고 공공사업이 있고 사업 시행적 경계 결정이 있고 마지막에 도시군 갈리기 있어서 이 4가지 아닌 게 답이 됩니다. 1번에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이 안에 있나요? 없으면 1번이 답이고 2번에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해당이 되고요. 두 번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거로. 그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용되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 군 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 분할하는 경우도 해당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5번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갑자기 왜 지번에 나왔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지번은 맞는 말인데 문제랑 관계가 없는 지문이에요. 어쨌든 간에 잘못된 건 1번은 여기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답이 되어서 출제한 것이 24회 기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의 경우는 지주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경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경계는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이다. 경계정이고요.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은 두 글자로 줄여서 평면 직각 종횡선 수치의 교차점을 두 글자로 줄여서 좌표. 네, 좌표는 지적 측량에 의하여 결정한다. 맞는 말인데 과거에 XY 좌표 그리고서 요거 말로 이해하실 때 이렇게 XY 좌표를 한 점을 찍었을 때 우린 XY 좌표라고 불렀지만 말로 바꾸시면 지금 보시는 이 XY 좌표가 평면이고 XY 만난 것이 직각으로 만났고 Y축 종하고 평이 만나서 한 점을 교차했네요. 평면, 직각, 종횡 수치의 교차점을 좌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측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과가 3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측량을 통해 얻는 결과는 경계 구하고 좌표 구하고 면적은 측량을 통해 구하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토지의 지상경계 위치는 뚝, 담장, 그 밖의 구역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실제로 토지에는 경계로 칭하는 것은 담장도 경계로 보는 것이고 논과 논 사이에 뚝이 있고 울타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구조물이 없는 경우는 빨간 말뚝 박아놓습니다. 그 빨간 말뚝을 경계점 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네 번째,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에는 평균 해수면 또는 평균 수면이 되는 선을 기준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평균 해수면, 평균 수면이 아니라 최대 만조위, 최대 만수위니까 잘못된 말이 조금 4번 잘못됐고요. 평균 해수면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배웠었는데 언제 사용할까요? 평균 해수면은 사용하는 경우가
해발 따질 때. 해발 따질 때 그 기준이 인천 앞바다 평균 해수면이에요. 그걸 또 해발을 따지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토지다 아니다의 기준은 만주에 보고 따지는 거지 평균 해수면이 아니므로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지적공부상 경계가 기술적인 착오로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등록된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경계와 확정은 실제 경계로 한다. 맞는 말인데 원칙은 그럼 도면상 경계와 실제가 다른 경우에 뭐가 우선이냐요. 실제와 도면상 경계가 다른 경우 대법원 판례는 도면상 경계가 우선이다요. 도면상 경계가 우선으로 인정해 주는데 단 지금처럼 도면상 경계가 잘못 작성된 것과 같은 사정이 개입된 경우는 이때는 실제에 의한다.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원칙은 뭐가 원칙이래요? 도면상이 우선이돼 도면이 잘못된 것과 같은 사정이 개입된 경우는 실제에 의한다가 판례 입장이므로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4번 답은 쉬웠습니다. 넘어가서 88번, 89번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요. 90번의 경우는 측량 수로지삼의 지제에 관한 법률상 지상경계 위치 표시 및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의 지상경계는 뚝 담장이나 그 밖의 구역이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 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아까 한번 나왔던 말이고요. 두 번째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에 등록할 사람이 몇 가지 있다고 떠들었어요 아까? 합이 7가지예요. 요거 올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니까 좀 조심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상 경계 구역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몇 가지만? 몇 가지만? 요 세 가지만 소유자 다른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네 번째 경우 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한 후 지적, 측량할 수 있다. 이게 순서입니다. 측량할 때는 도면상 분할은 허용하지 않는다가 판례 입장이고 어디까지 분할할 것인가 지상에다가 말뚝 박은 다음에 다른 말로 경계점 표지 설치한 다음에 측량하고 나서 분할하는 게 순서예요. 맞는 말이고 5번이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오타가 났네요.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지상 경계는 지상 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틀렸네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 결정할 때 이때는 건물 물려도 무방하니까 예비규정 세 번째 걸렸기 때문에 이게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번 나온 거예요. 20회, 22회, 24회 세 번 나왔으니까 내게 되면 짝수에 올해 또 내겠네 잘하면 꿍짝꿍짝 내니까 20회 내고 21회 안 냈고 22회 냈고 23회 안 냈고 24회 냈으니까 25회 안 나왔고 올해 몇 회예요? 26회 꿍짝꿍짝 올해 나올 찬스인데 기분 나쁘면 꿍짜자 꿍짝 갈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온다고 너무 실망은 하지 마세요. 5번은 잘못된 말이고 넘어가서 이제 지적 공부 파트인데 지적 공부는 지적법 배울 당시 총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나요? 지적 공부는 종류가 지적 공부 종류는 합이 8가지 있다고 배웠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자꾸 외쳐야 돼요. 말을 자꾸 떠들어야지 기억에 남아야지 떠들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옛날 태초의 원시인이 2명 있었죠. 한 명은 호모사피엔스가 있고 한 명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본 적은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자, 그럼 우리는 뭐에 속할까? 호모사피엔스일까? 네안데르탈인일까? 호모사피엔스죠. 저보다 멸망해서 없습니다, 지금. 차이가 뭘까요? 네안데르탈인은 이제 두개골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이 네안데르탈은 이 입 위에 뼈가 일자예요. 입 천정이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일자로 되는 건 집에 개를 키우시면 개 입 벌려가지고 위 천정 보세요. 일자로 딱 되어 있어요. 얘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말할 때 이로 대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호모사피엔스는 우리가 이제 호모사피엔스 후예들인데 입 천정이 동그랗게 말려 있죠. 아닌가? 일자예요? 아니잖아. 이 말린 사람은 대화를 해요. 말을.
그러니까 서로 문제점을 해결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이가 이 호모사피엔스인데 네안데르탈에는 하다가 안 되면 치고받고 쏴 다 멸망돼 버린 거예요. 제가 이 말한 이유는 자꾸 떠드시라는 얘기예요. 그래 뭐가 기억에 남아있지 듣기만 하면은 다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떠든 거 기억나요. 이제 앞으로 네안데르탈은 되실래 호모사피엔스 되실래? 이게 돼야 돼 앞으로 우리는. 자 말만 안 해봐 이제 네안데르탈은 흉 볼 테니까. 자 요걸로 이해하시고. 자, 지적 공모가 합이 몇 개 있다고 배우셨어요? 8개 있다고 배웠죠? 대장이 몇 개가 있고 4개가 있는데 대장의 경우는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대장이 있고 공유오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 4개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도면이라고 부르는 장부는 2개가 있는데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더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전산까지 8가지를 지적공부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지적공부는 이제 등록상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반드시 암기할 사항은 이거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토지의 소재하고 지번에 나오는 장부는 모든 지적공부에 다 나옵니다. 여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소재와 지번은 사람으로 따지면 뭐랑 똑같으냐? 이름하고 똑같다 보니까 여러분 옛날에 시험 볼 때 시험지 제일 꼭대기 적은 거 있죠? 뭘 적었어요? 이름 적었잖아요. 근데 대장도 맨 꼭대기 지번을 적는 거 아니기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다 나오게 돼 있고 지목에 나오는 장부는 4개 나오는데 지목은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지적도, 임야도 4개 장부의 지목이 등록이 됩니다. 토지 대장, 임야 대장 나오는 지목은 기재할 때 정식 명칭으로 기재하게 되고 지적도와 임야도의 경우는 부호로 기재해요. 원칙은 머리글자 원칙에 지난주 배울 당시에 하천하고 유원지하고 공장용지하고 주차장의 경우는 머리글자가 아니라 차문잘 답니다. 기억나세요? 예, 그게 이제 여기 나올 때 얘기고 면적에 나오는 장부는 면적은 2개만 나오는데 면적은 토지 대장하고 임야 대장 2개만 면적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경계는 어디 나올까요? 경계가 나오는 것은 크게 안 속네. 경계는 지적도하고 임야도에 나옵니다. 난 낚시밥 모를 줄 알았는데 경계 그랬더니만은 다른 학원은 대부분 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들이 나와서 낚시밥 물을 줄 알았더니 안 물고 다행히 지적도 임야도만 나왔는데 경계는 지적도하고 임야도만 나오는 거예요. 좌표가 나오는 장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 6가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기본으로 외워놓고 들어갈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적공부 중에서 소유권이 나오는 장본이 있는데 소유권을 등록하는 장본은 대장 4개 다 나옵니다. 소유권이라는 내역은 대장 4개 나오다 보니까 소유자가 누구인가 성명하고 소유자 주소하고 소유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가 언제 바뀌었는가 변경된 날하고 원인이 따라붙는 것이 대장 4개 공통사항이에요. 금이 대장 4개만 나오기 때문에 소유권 다른 장부 나오지 않으니까 반드시 외워놓으시고 소유권 지분 나오는 장부가 있는데 소유권의 지분을 기재하는 장부는 2개입니다. 하나는 공유지, 연명부하고 또 하나가 대지권 등록부 2개는 반드시 외워놓으실 부분이고 고유번호 나오지 않는 장부가 있더라. 고유번호 19자리 번호가 있는데 고유번호는 대부분 다 나오되 도면에만 고유번호 나오지 않아요. 지적도면에만 여기까지 세분하시고 등록 각각의 개별 특징적 몇 개만 외우시면 등록사항 다 외우는데 시험은 주로 이걸로 물어봐요. 거의 이거예요. 물어보는 게. 지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좌표다 보니까 얘가 어디에 나옵니까? 물어보는 게 대부분 문제예요. 일단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요거는 대부분 다 풀리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하고 들어가시면 대부분 다 잡아내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이제 1번의 경우는 2번까지 풀어보시고 거의 안 나오니까 3번까지 풀어보세요. 거의 안 나올 문제니까. 4번의 경우에 토지대장의 등록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을 물어봤는데 기억번의 토지의 소재, 니은번 지번, 소재와 지번은 어디 나오나요? 다 나오겠네요. 그럼 토지대장 나올까요? 나올 것이고 아유 호모사피엔스 한 분 계시네. 자, 그 다음에 지목은 어디에 나와요? 자꾸 떠들어야 돼. 지목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4개 나오니까 토지대장 등록사항 맞고 면적은 어디 나오나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토지대장 등록사항 맞고 소유자의 성명이랑 명칭, 소유권 어디 나와요? 대장에만 나오더라. 그럼 토지대장 등록사항 맞고요.
대지권의 비율을 나오는 장부는 대지권 등록부니까 빠져야 하고, 그다음에 경계는 어디 나오더라? 그럴 줄 알았어. 경계가 좀 잡혀 등록부가 아니라 경계는 지적도와 임야도. 아유 붕어. 아유 자. 그 좌표는 어디 나온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서. 아니 그뭐 낚시벌 안 물었더니 갑자기 낚시벌 물고 들어와자. 경계 어디 나온다고요? 지적도와 임야도. 좌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일부러 웃기려고 그랬죠? 어쨌든 간에 답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개가 답이 되므로 이렇게 외우면 문제 풀기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에 다음은 소유자 부분을 생략한 토지대장이다. 중개대상물인 이 토지에 대한 공인중개사 갑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158번지 토지는 1971년 8월 1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최초로 등록되었다. 맨 꼭대기 보니까 1971년 8월 1일 신규 등록되면서 면적이 얼마나 나와 있나요? 100제곱미터죠? 맞고, 두 번째는 1978년 2월 2일 분할된 158의 1번지 토지의 최초 면적은 40제곱미터이다. 두 번째 거 보니까 1978년 2월 2일 분할되어서 본본의 의의를 부함해서 면적이 60으로 줄었습니다. 158이 의의를 붙여 떨어져 나간 게 얼마란 얘기예요? 40 떨어져 나갔네요. 158 1번지 토지 면적은 40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세 번째 158번지 토지는 1999년 9월 9일 대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어떤 바보가 대를 전으로 바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전이 대로 바뀌지 대가 전이 바뀔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어쨌든 간에 보니까 99년 9월 9일 대가 됐는데 종전까지 지목이 뭐였었어요? 전이었었죠? 네, 대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지목 보니까 위에 문제에서 전 가로 열고 01 써 있고, 찾았어요? 또 밑에 대 08 써 있죠? 그게 뭘까? 코드 번호예요, 코드 번호. 뭐라고요? 코드 번호, 지목 순번입니다. 지목 순번 가장 먼저 나온 지목이 전, 두 번째가 답, 세 번째가 과수원, 네 번째가 앵뽀 났죠. 목장용지, 다섯 번째가 임야, 여섯 번째는 광천지. 잘 나간다. 하여튼 쓸모없는 거 왜 외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목 순번은 안 물어보니까 순번 안 외워도 돼요. 일부러 지목 순번 외운다고 전답, 과목, 임, 과명, 대장 신나게 외우고서 막 흔들면 다 까먹었잖아 그러는데 그거 안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금 뭔지만 아시면 되는 거지 순번 안 외워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합니다. 생각보다. 자, 화이팅. 자, 그 다음에 4번이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 말소된 159번지 토지의 면적은 20제곱미터이다. 2004년 1월 3일 합병되어서 80이 됐으니까 159번지 20제곱미터 확인할 수 있고요. 5번 158번지 토지는 2004년 1월 3일 159번지와 합병되어 면적이 80제곱미터가 되었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죠. 3번. 6번의 경우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의 고유번호는 행정구역, 지번, 지목 등을 코드화하여 전체 19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틀린 말인데 고유번호 몇 자리인가요? 19자리 맞아요. 근데 구성요소가 잘못됐기 때문에 틀린 말인데 따져보게 되면 고유번호가 19자리 구성하게 되면 1, 2, 3, 4, 5, 6, 7, 8, 9, 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11번째 숫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0, 1, 2, 3에 0, 0, 0, 7이 나오게 되면 앞에 나온 이 10자리의 경우는 이 토지의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행정구역 소재를 의미하게 되고 10자리를 주게 되어 있고 뒤에 나온 8자리는 지번인데 앞에 나온 4자리가 본번이고 뒤에 나온 것이 여기 부번이에요. 이렇게 18자리 구성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자리 비는 것이 11번째 요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 들어갈 숫자가 1이 들어갈 수가 있고 2가 들어갈 수 있고 3이 들어갈 수가 있더라. 1이 들어가게 되면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알려주는 번호가 될 것이고 2가 나오게 되면 임야대장, 3이 들어가게 되면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적 토지를 알려주는 암호입니다. 근데 요거 보고 문제 푸는데 장부 세트가 만들어질 당시에 토지대장이랑 같이 만드는 장부는 지적도,
임야대장과 같이 만드는 것은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를 세트로 해서 같이 보관하는 것이 보관상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만약에 1이 들어가 있으면 뭐에 관한 문제고 토지대장 문제가 되는 것이고 2가 들어가 있으면 임야대장 문제, 3에 들어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령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게 뜻이에요. 지금의 고유번호는 19자리 번호에서 소재 확인할 수 있고 집원하고 대장까지 확인할 수는 있지만 눈 씻고 봐도 지목에 관한 번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면적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유번호상에서는 지목이나 면적 확인할 수가 없는 게 특징이다 보니까 1번 지문의 경우에 뭐가 빠져야 돼요? 지목이 빠져야 되죠. 1번 틀렸고 2번의 경우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는 일단 토지의 소재와 집은 어디 나오나요? 이거 보고 대답하세요. 다 나오죠? 그럼 등록사 맞고 소유권 지분 나오는 것은 공유지 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그럼 나오겠네 지분. 그 다음에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대요? 도면에 안 나오니까 고유번호 나오겠죠? 그럼 2번 지문 맞는 말이고. 이거 외우면 대부분 다 파헤쳐 나간다니까요. 다시 소재와 지분 어디 나와요? 다 나오면 공유지명부 나오겠네요. 소유권 지분 나오는 것은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니까 여기 나올 것이고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와요? 도면 빼고 나오니까 고유번호 나오기 때문에 2번 지 맞는 말이 되어서 이거 외우고 들어가면 편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면에는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를 등록한다. 맞는 말인데 예전에 배웠던 지적도를 기억하실라나? 지적도 한번 그려보자고요 우리끼리. 지적도 이렇게 한 장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14 전이라고 가정하고서 좌측 상단에 이렇게 10자 마크 표가 하나 있었고 무슨 군, 무슨 면, 무슨 리 지적도 몇 장 중 몇 호 축척은 1200분의 1 가정을 하고 여기 만약에 11만 5,200 여기가 11만 4,500 그 다음에 11만 4천 여기가 11만 4,800 숫자 나와 있다 가정하고 요 지적도 이런 거 본 적은 있어요? 이제 채워나가시면 돼. 등록상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도면의 색인도라고 부르고 얘는 토지의 소재 얘는 도면의 제명 이름이고 얘가 축척 그 다음에 요 도면의 테두리선을 도각선이라고 부르며 얘가 도각선의 수치이고 실제 거리이며 단위는 미터예요. 그 다음에 요 토지 생긴 형태를 뭐라고 부르고 경계 요 안에 14번이 지번 지번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가 지목 요게 등록사예요. 요건 뭐라고 불러요? 아니 이걸 도면 등록서 외우는 게 아니라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냥. 이게 뭐라고 부르고?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 요거는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 그럼 이것만 떠올리면 돼요. 도면에 지목 나와요? 어디 있어요? 그 이러지 말고 제가 지번 옆에 있다 이게 말이 나와야지. 이거 누구나 다 하지. 도각선은 어디 있고 테두리 있고 수치는 우측 상단 좌측 하단부에 있고 도면의 색인도는 왼쪽 상단에 있었고 제명은 가운데 있었고 경계 토지 생긴 형태가 경계고 이 등록상만 알면 외워지는 거지. 그 책 보고서 소재지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더 쉽지 않나?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인 지적도가 될 것이고 반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은 지적도 양식이 다른데 이제 개발이 된 지역은 이렇게 해서 예쁘장한 토지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지번은 79의 4 지목은 대로 가정할 경우 이 토지는 지적도라고 써있고 제명 옆에 좌표라고 써있으며 좌표라고 했다는 얘기죠.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또 이 도면의 맨 밑에 보게 되면 이 도면에 의해서 측량할 수 없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 각 변마다 숫자가 다 써 있어요.
예전에 배울 때 27.50, 20.05 여기 생략하고 22.26 여기 25.25라고 숫자 써 있었는데 요 숫자가 말하는 것이 요게 바로 뭐냐? 요게 경계점 간의 거리고 실제 거리의 단위는 미터가 되는 겁니다. 요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얘기예요? 25.25m. 실제 거리를 다 표시한 건 이 숫자의 뜻인데 요건 어디에 나오느냐 문제예요. 얘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만 나옵니다. 어디만 나온다고요? 지적도. 이게 지적도니까. 지적도 나오는데 모든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내 지적도만 나오는 특이한 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온 지문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내 지적도에는 경계점의 거리가 나온다. 맞는 말이에요. 이건 어디만 나온다고요? 지적도만 나오는 거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뭐예요? 지적도죠? 그럼 일반적인 지역이랑 차이점이 세 군데가 밝혀질 텐데 차이점, 첫 번째 차이점은 제명 옆에 좌표라고 붙은 것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이게 지역도 차이점 첫 번째고 두 번째 차이점의 경우는 경계점 간의 거리가 나오는 게 두 번째 차이점입니다. 저기는 안 나와요. 세 번째, 이 도면을 통해 측량할 수 없으면 모시 밖에서 이 세 개가 나와 있으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을 알려주는 지적도의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개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니까 문제 풀 때 이거 나올 때 뭔 말인가만 세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4번의 경우 지적 도면에는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를 등록한다. 맞고요. 5번의 경우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 안의 지적 도면에는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요거네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각선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해야 한다. 정확하게 맞았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넘어가서 7번의 경우 토지 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이 아닌 것은 1번이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등록사항 맞습니다. 두 번째 토지의 소재와 토지 이동 사유 등록사항 맞고요. 세 번째가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등기 접수의 번호 나올 것 여기서 소유권에 나올 경우 소유자 변경된 날과 뭐가 나와야 돼요? 원인이지 접수번호가 아닙니다. 접수번호는 어디 나오느냐? 등기부 갑구와 을구에 나와요. 옛날에 등기법 배울 당시에 같은 구에 실행하는 게는 순위번호가 빠르면 우선이 되고 다른 거는 접수번호가 빠르면 우선입니다. 접수번호는 등기부상 어떤 등기가 선순위인가 따질 때 쓰이다 보니까 대장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경란 날과 뭐가 붙어야 돼요? 원인 나죠, 원인.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이 각 필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 고유 번호는 어디에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금방? 도면 빼고 나오니까 당연히 나올 것이고 5번이 당해 토지가 등록된 도면 번호와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와 축척 등록사항 맞습니다. 틀린 것은 등기 접수 번호가 아니라 원인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8번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대지권의 비율은 집합건물 등기부를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대지권 비율 나오는 것은 대지권 등록부이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니니까 1번은 띵 틀렸고 두 번째,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경계는 모든 지적 측량의 기준이 된다. 경계가 나오면 어디 나와요? 지적도 임야도죠. 토지대장, 임야대장 아니니까 2번도 띵 틀렸고 3번의 경우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가 변경된 날은 부동산 등기부의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기준이 된다.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한다고 배웠어요? 소유권은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게 되어 있고 토지에 관한 사항은 대장 보고 등기를 정리해라. 소유권자가 바뀐 날짜는 소유권에 관한 내역이니까 등기부를 통해 대장을 정리하는 거지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하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되어 있어요. 지금 거꾸로 된 거 이해가겠어요? 소유권은 어디 보고 어디 정리한다고요? 등기 보고 대장을 정리하는 거지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하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도 안 맞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개별 공시지가는 지적공모 정리 신청 수수료의 기준이 된다. 그럼 지적공모 정리할 때 신규 등록, 등록전환, 분할합병이 있는 경우에 대장을 정리해주게 되면 받는 게 지적정리 수수료인데 수수료는 뭘로 받을까 그러면? 네? 필지단위예요. 뭐라고요? 일필지단위예요. 필지단위로 납부하는 게 수수료인 거지 공시지가는 면적 아닙니다. 어떤 단위라고요? 일필지단위고 공시지가는 역할이 세금 납부할 때 과세제로 참고하는 부분만 되는 것뿐인 거지 지적공모 정리 수수료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제 소관청 입장에서는 수수료 많이 걷고 싶어요? 조금 걷고 싶어요? 소관청은 많이 걷고 싶죠? 소유자는 조금 내고 싶어요. 그럼 따져나 보자고. 하나의 필지가 있는데 둘로 분할을 했답니다. 그럼 여러분은 분할 전, 분할 후 어떤 걸 내고 싶어요? 분할 전을 내고 싶죠? 소유자 입장은 두 필지 하나를 합병하게 되면 여러분 합병 후를 내고 싶은 게 여러분 마음일 거예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고 소관청 반대로 걷어요. 많이 걷어야 되니까 하나를 둘로 분할하면 분할 후 필지별로 징수하게 되고 둘을 합병하면 합병 전으로 걷기 때문에 많이 걷기 위해서 분할은 분할 후로 합병 전으로 걷어요. 아, 얄미워라. 어쨌든 간에 그렇게 걷는 게 단위다 보니까 일필지 단위이지 공시지가랑 관계가 없습니다. 틀린 말이고. 5번이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부동산 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 표지사항을 기재하는 기준이 된다. 맞았나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은 토지 현황이니까 어디가 우선이에요? 대장이 우선이죠. 대장 보고 등기 정리하십시오. 정확하게 맞고 틀린 것은 4개 다 틀린 겁니다. 답은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이 다음 중 공유지 연명부의 등록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1번에 지목은 어디 나온다고 떠들었어요? 다가 아니라 지목 나오는 건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우야 똑바로 해라. 자, 지목 나오는 건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니까 안 나오겠네. 공유재목부에는 또 면적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이니까 1번은 탈락. 2번에 소유자가 변경, 소유자의 변동 원인과 변동일자. 변경하는가 원인 나왔네요. 요거는 대장 4개 나오죠. 그럼 변경된 날짜하고 변동 원인 나오니까 2번이 답이 될 것이고 3번 경계가 나오는 장부는 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아니라 경계가 나오는 것은 아니 낚시법을 잘 물어 자꾸. 경계는 지적도 하고 임야도 탈락. 이제 좌표가 나오는 것은 좀 빨리 나왔죠 답이. 예.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제 안 틀릴 거예요. 힘내세요. 예. 면적도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 탈락하고 이제 어려운 게 나왔는데 도면의 축척은 어디 나올까? 축척 나오는 것은 축척은 4개 나와요. 축척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나와요. 축척은 몇 개 나온다고요? 4개 나오기 때문에 지적도, 임야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래요. 축척 어디 나옵니까?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요 그러는데 축척은 4개가 나옵니다.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도 나오다 보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유번호는 나오겠지만 축척 때문에 다 틀린 말입니다.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오니까? 도면 빼고 나오니까. 그래서 고유번호는 나오겠지만 축척은 안 나옵니다. 축척 몇 개 나온다고요? 4개 나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하고 임야도 4개만 축척에 나오다 보니까 축척은 지목과 똑같이 나와요. 지목하고 똑같이 축척에다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되고 10번의 경우는 11번을 풀어드릴게요. 넘어가서 11번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을 물어봤는데 대지권 등록부의 등록사항은 외우지 마시고 이렇게 본인 사는 집만 그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어디 살아요? 아니 여기 봐요. 어디 살아요? 아니 상계동 몇 번지 살아요? 50번지. 어떻게 남이도 잘 알아? 집을 사는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백일동 501호 관심이 많나 보다는 거죠. 백일동 501호 사시고 성함은 전원주. 맞죠? 아닌가? 그렇다고 치고 자 끝나고 도망가야겠다 이거자. 이 집 살 당시에는 2015년 7월 12일 날 예를 들어 등기하고서 매매 계획을 샀다고 한번 가정하고 이 아파트 501호 살 당시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만약에 1000분의 60이라는 대지 지분이 있더라. 이 대지 지분을 다른 말로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본인 사는 아파트를 대충 그릴 수는 있어요? 이것도 그려드려야 돼요? 한국말 몰라요? 자, 그릴 줄 알죠? 네, 그림은 다 외운 거예요. 이게 상계동이 뭐가 되고 소재 50번지가 지번 현대아파트 건물의 명칭 백일동 501호가 전용 부분에 건물 표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소유자가 바뀐 날짜 변경된 날과 원인,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하면 다 외운 거예요. 일부러 외우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알면 외워지니까 자꾸 외우려고 노력하면 안 외워져요. 근데 그림만 그리시면 돼요. 이제 추가시킬 내용이 3개가 추가되면 될 텐데 고유번호 아까 어디에 안 나온다고 떠들었어요? 도면, 고유번호 나올까요? 지금 생각 한번 해보자고. 고유번호 도면은 안 나오니까 여기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의 도면이 아니니까. 고유번호 나오겠죠?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따라 붙어요. 따라 붙고 하나 추가시킬 내용이 501호는 전원주 씨 담당 소유다 보니 문제될 게 없는데 401호 같은 경우는 이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이 A, B 둘이서 공유로 분양받습니다. 아파트 소유자가 공유일 경우는 이때는 소유권의 지분이 따라 붙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10가지 외워버려요. 그냥은 글씨로 소재, 지번,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외우면 못 외우는데 아파트 한 채 그려놓고 내가 사는 집 그려놓은 상태에 뭔지만 아시면 외워지니까 이게 빠를 거야 아마. 아닌가? 그럼 말고. 자,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 잡아내시면 답이에요. 이제 11번에 1번의 토지의 소지와 지분은 기본적으로 나올 것이고 지목은 어디에 나오더라? 누각이나 끝까지 해보자고. 지목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니까 대지권 등록번호 나올 사항이 아니니까 탈락. 전혀 부분 건물 표시 나옵니다. 1번은 지목 때문에 탈락이고 2번의 경우에 대지권의 비율, 소유권의 지분, 건물 명시까지 나오지만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은 나오지 않으니까 탈락. 이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은 토지대장이랑 임야대장 노상이에요. 세 번째 집합 건물별 대지권 등록부의 장번호 나올 것이고 대지권의 비율, 지번까지 나오겠지만 토지 이동 사유가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이니까 탈락.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건물 명칭 현대아파트 나올 것이며 대지권의 비율 1000분의 60 나오고 소유권 지분 아파트 공유일 때 나올 것이며 고유번호 나와요. 예, 그럼 4번이 하자가 없고요. 5번의 경우는 지번 나오고 대지권 비율 나오고 소유권 지분 나오겠지만 도용번호가 안 나옵니다. 그럼 도용번호 어디 나올까? 도용번호 나오는 것은 여기 보세요. 장배 세트 있다고 떠들어서죠. 이걸 응용하시는 거예요. 도면번호는 토지대장과 세트는 제적도, 임야대장과 세트는 임야도, 경계점 잡혀등록번호는 토지대장, 지적도 겹치나요? 요 5개의 도면 번호가 나옵니다. 이거 똑같은 거니까. 똑같아요, 2개는. 여기 집어넣어서 그냥 이거 5개만 도면번호 나와요. 도면번호는 5개만 나오는 거예요. 몇 개 나온다고요? 빨리 외치세요. 5개. 토지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대장하고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까지가 도면번호가 등록하게 되고 다른 장만 안 나와요. 그럼 지금 여긴 도면번호 나오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말은 4번 몇 개 없는 겁니다. 도면번호 몇 개 나온다고요? 알려드리면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되게 의심하는 눈초리야. 5개 나오면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데. 자, 5개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은 한번 풀어보세요. 너무 쉬운 문제고 13번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 갑이 매도 의뢰 대상 토지를 매수 의뢰인 을에게 중개하기 위하여 해당 지적도 등본의 등록사항을 보고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요거로 푸는 문제예요. 아까 1번에 지번에 관한 사항, 지번 어디 나오나요? 다 나오죠? 도면한 등록사항 맞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 나올까? 소유자는 대장에만 나오겠네요. 대장 몇 개? 4개만 나오니까 지적도 나올 사유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답이 될 것이고, 지목에 나오는 것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가 나오는 것은 지적도와 임야도, 토지의 소유자는 다 나오니까 답이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답이 빨리 풀어요, 문제가. 14번은 안 보셔도 되고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따로 나오니까. 넘어가서 15번 생략하고 16번.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을 등록한다. 맞고요. 두 번째,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한다. 맞았어요? 하자가 없고. 그 다음에 3번에 도면에는 지번 나오고 지목은 어디에 나와요? 자꾸 떠들어야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에 나오더라. 그럼 당연히 도면에 나올 것이며,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 나오니까 나올 것이고,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록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공유지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 지분 등을 등록한다. 맞고. 5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지번 나와요? 예, 지목은 어디 나와요?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하고 지적도 임야도니까 안 나가겠네요. 좌표도 나올 것이고 면적은 어디 나오더라?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만 나오니까 5번 지문은 지목하고 면적이 빠져야 돼요. 이해 갔죠? 전반적인 상황을 다 외워도 문제 풀 수 있겠지만 등록상 물어볼 때는 이렇게 하나씩 딸랑딸랑 외우는 게 이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아, 진짜라니까. 네, 이거 외워야 돼, 무조건.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 때 수월합니다. 그 다음에 17번의 경우, 지적법상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도면번호 중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사항을 물어봤는데, 1번에 지번은 다 나오나요? 2번 지목은 그 3개 중에서 지적도, 임야도 나오겠지만 경계점, 좌표 등록은 안 나오겠네요. 좌표는 반대로 경계점, 좌표 등록은 나올 것이고 지적도, 임야도 좌표 안 나오는 1번은 탈락하고 2번에 소재와 지번은 다 나오나요? 그럼 도면번호 어디만 나와요? 도면번호 5개 나오잖아요. 그럼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 같이 나오니까 2번이 답이고. 오케이? 예. 그럼 3번의 경우는 소재와 지번 다 나오겠지만 지목은 지적도, 임야도까지만 나오니까 탈락. 4번은 지번은 다 나오겠지만 도면번호도 다 나오겠네요. 경계는 지적도, 임야도만 나오니까 탈락. 네, 면적은 다 안 나오니 탈락해서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의 연결이 틀린 것은 요거 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1번 임야대장에는 토지의 소재 및 개별 공시지가와 그 기준을 등록한다. 맞고. 두 번째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록하더라. 맞았다 그러면은 글로 뛰어갈 거야. 아까 16번의 2번 문제에서 16번의 3번 지문에서 도면에는 지번, 지목, 경계, 건축물, 구조물 등 위치 도면에 등록한다고 신나게 해놓고선 여기 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좌표와 건축물하고 구조물이 나온다 그래. 맞다 그러면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자, 건축물과 구조물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도면이죠, 도면.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말이고 3번의 경우 대지권 등록부에는 대지권의 비율과 전유 부분의 건물 표시가 나오더라. 맞고요. 임야도의 경우는 경계와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 위치 등록사항 맞고, 공유점명부의 경우는 소유권 지분 및 토지 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원인 나오더라. 맞습니다. 칠판은 지우지 마시고 그냥 쉬세요. 지우면 이거 또 그래야 돼, 이거 이따가. 그러니까 그냥 쉬시길 바라고 다시 해서 보도록 하죠.